길거리에서는 몸을 흐느적대는 좀비들과 주사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펜타닐 때문에 골치가 아픈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영상에서의 신생아는 보통의 아기들과는 다르게 몸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난 듯 팔다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는 신생아 금단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 여성이 임신기간 동안 중독성 마약을 사용하면서 태아에게도 부작용이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인 MZ세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총기에 의한 사망자를 합친 수보다 많아요. 매년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7분당 1명꼴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바로 펜타닐인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의 전통적인 마약보다 100배 이상 강하며 심지어 제조 유통 부분에서 더 쉽고 가격도 싸다고 합니다. 펜타닐은 원래 코로나 백신 회사인 얀센에서 1959년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원래는 고통이 극심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사용돼요. 또 장시간 수술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 의료계에서는 이 약품의 출시를 크게 환영했어요. 펜타닐은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와 혈관 사이의 혈내 장벽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여 환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해요. 펜타닐은 빠른 흡수를 통해 신체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신경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여 호흡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시켜야 하는데 펜타닐은 이를 억제해 질식사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 미국 길거리에서 좀비 영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펜타닐이 근육에 강직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강직이 오게 되어 주먹을 꽉 쥐고 상체를 굽히거나 올리면서 고관절과 같은 큰 근육은 피게 되어 기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모르핀의 치사량은 보통 120mg으로 알려져 있는데 펜타닐은 단 2g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2021년 미국 샌디에고 경찰이 도로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를 발견하게 돼요. 마약 시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 경찰이 갑자기 쓰러져 동료가 급히 응급처치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발견된 가루는 펜타닐로 밝혀졌는데 수색하던 도중 공기 중에 섞인 극소량의 펜타닐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된 거죠. 또 2002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에서 140명이 이 펜타닐로 인해 질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펜타닐은 가격도 저렴해 오남용에 취약해요. 1회 투여에 보통 1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또 가루 형태가 아닌 식품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콩알 한 톨의 양으로 30회 이상을 투여할 수 있기에 은닉하기에도 좋고요. 불법으로 제조되고 유통되는 마약은 더 위험합니다. 펜타닐의 함유량이 균일하지 않으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약들과 혼합되어 유통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마약단속청이 압수한 불법 약물의 40% 이상이 시사량을 초과하는 펜타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펜타닐은 사실 미국 제약회사들의 로비로부터 시작됐어요. 특허권은 소유권 등 다른 재산권처럼 영원한 권리가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져 일정 기간을 독점하는 권리예요. 시간이 지나 이 펜타닐은 특허가 만료되게 됩니다. 펜타닐의 중독성과 상업성에 제약회사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여기저기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약물이 쉽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거리에서도 마약상들의 표적이 되었죠. 여기서 더해 중국과 멕시코의 마약 공급상들이 돈 냄새를 맡고 미국 암시장에 대량의 펜타닐을 풀게 되면서 더욱 접근이 쉬워졌어요. 이 때문에 펜타닐은 차이나 화이트 제2의 아편 전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이없는 사실은 로비하며 펜타닐을 팔았던 제약회사들이 펜타닐 중독의 치료제인 날록손도 판매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펜타닐 오남용을 주도한 책임으로 몇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고요. 마약을 해보지 않은 우리는 마약을 하면 정말 행복해지나? 왜 중독자들은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마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펜타닐은 단 한 번으로 엔도르핀 분비에 이상을 가져와요.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엔도르핀은 펜타닐에 비하면 아주 극소량인데 펜타닐이 몸에 들어오면 몸은 향상성 유지를 위해 엔도르핀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줄여버려요. 그리고 같은 양의 펜타닐에 둔감하게 반응하여 점점 더 투약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펜타닐이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펜타닐로 인해 신체의 엔도르핀 분비 능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이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피부가 찢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며 아주 약한 자극에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뻗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펜타닐 사용으로 재판을 받던 한 래퍼가 재판 도중에도 마약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펜타닐은 철저히 설계된 감옥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쾌락과 달리 고통에는 일반적으로 통증 감작 현상이 나타나요. 통증 감작 현상이란 같은 자극에 대한 고통이라도 역치가 점점 낮아져서 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아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쾌락은 점점 순응하게 되어 높은 강도를 갈망하게 되는데 반대로 고통은 강도가 약해져도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를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생존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통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영상 처음에 봤던 신생아들이 마약에 중독된 모습 너무 충격적이었죠. 미국에서는 신생아 1000명당 7명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마약에 중독되어서 태어나고 있어요. 이는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신체 발달의 80% 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정서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던 와중에도 미국 어린이집에서 펜타닐에 노출되어 1살배기 아기가 숨지고 3명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미국을 위기로 만들고 있는 이 펜타닐, 과연 한국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수 남태현, 래퍼 불리,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펜타닐은 아니지만 배우 유아인, 돈 스파이크 등 유명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다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펜타닐이 10대들에게도 뻗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스, 작대기 등의 은어로 불리며 주로 의사에게 거짓말을 해서 처방받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요. 마약 범죄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약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더라도 절대 손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에는 골든타임이란 건 없습니다. 마약을 잊게 하는 약 또한 더욱 없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약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길 기도하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